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경찰의 무능한 수사 방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잔혹하고 충격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15일 수원의 한 공원에서 14세 여중생 민지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지는 당시 14세 여중생으로 부모님의 잦은 다툼과 갈등 속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던 민지는 집을 떠나 가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출 후 민지는 수원역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고 이 지역은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으로 민지는 다른 노숙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숙 생활은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고 민지는 항상 불안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2007년 7월 12일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수원역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이었으며 그녀의 행적은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일부 파악되었습니다. 민지는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여러 친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 그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수원역 부근에서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날 친구들은 민지가 특별한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지는 친구들과 헤어진 후 수원역 근처의 한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공원은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 중 하나였으며 민지도 이곳에서 머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지가 걸어가고 있던 시점에서 목격자가 한 명 나오는데 목격자는 공원에서 그녀가 혼자 걷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그녀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2일 후인 7월 14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7월 12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15일까지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경찰은 민지의 친구들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녀가 자주 다니던 수원역과 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샘플과 지문을 수집하고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현장에 남아있던 DNA와 지문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의심스러운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민지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친구들과 주변 인물들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5명의 아이들을 용의자로 언론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와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빠르게 끝내고 싶었던 욕심이었는지 청소년들에게 억지로 폭력을 가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청소년들은 경찰의 압박에 결국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서 언론은 빠르게 5명의 아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구치소로 구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지역 상담센터로 용의자로 구속되어 있던 한 여자아이로부터 편지 한 장이 도착합니다. 저희는 정말 범인이 아니에요. 쌤만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센터 선생님은 이 편지를 읽고 진심이 느껴지면서 바로 국선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도 처음에는 범인이 아니라는 점에 의심을 가졌지만 아이들과 직접 이야기한 후 아이들이 정말 무죄구나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변호하기로 합니다. 아이들은 긴 시간을 거쳐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아이들은 법원을 나오며 그동안 받은 핍박과 압박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게 됩니다. 후에 아이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으며 증거품들 또한 한 개도 맞는 게 없었고 CCTV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을 범인으로 몰고 간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경찰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경찰은 빠르게 범인을 잡아 이미지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민지양의 시신이 발견된 공원 주차장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원 근처에 살고 있던 지적장애인 덕배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덕배씨는 평소에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덕배씨를 조사하면서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배씨는 장애로 인해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고 증거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되었습니다. 경찰은 덕배 씨의 지적장애로 인해 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덕배 씨를 범인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덕배 씨의 집과 소지품을 모두 수색했지만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덕배 씨의 여러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경찰은 덕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덕배 씨는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덕배 씨의 지적장애와 부실한 증거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2심 재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덕배 씨는 석방되었고 경찰은 또 잘못된 수사로 무고한 사람만 구속시킨 꼴이 됐습니다. 결국 2007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경찰의 말도 안 되는 수사 방법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현재는 공소시효까지 만료된 대한민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민지에게도 무고하게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도 실적 높이기에 급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었던 경찰로 인해 해결된 게 하나 없는 찝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경찰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